안녕하세요. 디지털 비엑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홍콩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콩이 영국 식민지 통치 하에서 주권 반환을 한 지 25주년이 되었습니다. 홍콩이 역사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150여 년간 영국의 식민지였고 거기서 벗어난 것을 매년 7월 1일을 기념한 지 올해로 2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콩에서 영국의 식민지였던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콩의 주장은 군 제대는 했지만 입대한 적은 없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는 한간의 우스갯소리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콩 교육부는 지난 2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서 홍콩이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은 홍콩이 영국에 의해 점령됐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홍콩의 상태를 설명할 때 식민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1842년 이래 영국이 홍콩에서 식민 통치를 했지만 홍콩의 주권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중국은 1997년 7월 1일부로 홍콩의 주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주권 행사를 재개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언제나 홍콩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홍콩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콩은 동아시아의 도시이자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 특별행정구입니다. 1842년 8월 29일 난징 조약으로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으나 중영 공동선언을 거쳐서 일국 양제 시행에 합의를 한 후에 1997년 7월 1일에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서비스업을 비롯해서 물류와 금융업이 매우 발달해 있었는데 아시아에서는 물론 국제금융의 중심지로서 뉴욕, 런던과 함께 세계 3대 금융허브로 뽑히고 있습니다. 홍콩은 영국으로부터 반환 이후 특별행정구로서 중국 영토에 편입되었으나 일국 양제에 의거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중국과 다르게 독립적으로 굴러가는 도시국가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일국 양제와 특별행정구 기본법에 따라서 홍콩은 자본주의 경제, 정치 체제이며 원칙상으로는 중국 공산당은 홍콩 내정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정치를 비롯한 경제, 법률, 재정, 교육 등 대부분이 중국 본토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홍콩의 최고법은 헌법에 해당하는 홍콩 기본법으로 중국 헌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도시 경계 역시도 중국 본토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왕래에는 비자와 비슷한 통행증이 필요하며 출입국 심사에 준하는 절차를 밟는데 이를 포함한 홍콩의 비자, 출입국 관련 모든 절차는 홍콩 입경 사무처 담당입니다. 또한 홍콩이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는 별개로 올림픽 등의 대표팀도 별도로 가지고 있으며 주요 국제기구에도 별도의 회원 자격으로 참가하는 등 비정치적 외교 분야에서 타 국가들과 직접 교류하고 있습니다. 92%의 홍콩 인구를 차지하는 중국계 홍콩인들은 중국 국적이나 중국 본토의 국민에 해당하는 국민은 아닙니다. 홍콩이라는 국적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홍콩 영주권 제도와 홍콩 여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홍콩인이 아니어도 홍콩 영주권이 있으면 홍콩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홍콩 여권을 가진
홍콩인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서 중국 본토인과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홍콩은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는 독특한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아서 일찍부터 개방되어 동서양이 만나는 관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홍콩의 역할은 현재에도 유효한데 많은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 및 아시아 거점 도시로 전 세계에서 사람들과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만큼 영국식 서양 문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깊게 박혀 있는 데다가 영어가 공용어이며 국제도시답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특징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홍콩의 이러한 금융허브 국제도시 면모는 싱가포르와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홍콩에서 지난달에 한 주제를 가진 세미나가 동시다발적으로 60회 이상 열렸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월 1일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한 연설 내용을 곱씹는 시진핑 주석 중요 발언 학습 세미나입니다. 7월 2일부터 25일까지 20여일간 해당 주제의 세미나가 최소 61회 이상 열렸다고 HKFE가 집계했습니다. 홍콩에서 동일한 주제의 세미나가 이처럼 단기간에 몰아치듯 열린 것은 처음입니다. 또한 홍콩에서 시 주석의 발언을 학습하는 행사가 이처럼 떠들썩하게 열린 것도 처음입니다. 이전까지는 홍콩 주재, 연락판, 공실 등 중국 정부 조직이 조용히 진행하는 폐쇄적인 행사가 가끔 열리는 정도였고 그마저도 일반 대중은 거의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2019년 반정부 시위 이후 중국의 홍콩 손보기가 본격화하면서 급기야 홍콩에서 시진핑 세미나가 비온 뒤 죽순이 솟아나듯 열리고 있습니다. 한스컴 스미스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는 지난달 2임 고별 연설에서 홍콩은 사상적 편집증과 집단 사고가 아니라 개방성과 투명성을 포용했을 때 성공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홍콩의 학생들은 중국의 입맛에 맞게 편집된 역사를 배우게 될 것이고 사회 각계각층은 시 주석의 말씀을 밑줄 쳐가며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홍콩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홍콩에게 하고 있는 행태는 단순하게 홍콩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 전후로 벌어진 중국의 김치에 대한 왜곡, 중국의 한복에 대한 왜곡 논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듯이 문화적으로 대외적 패권주의를 견지하여 자신들의 문화, 상업적 영토를 넓히고자 하는 속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동북공정에 적용해 보자면 만에 하나 지금도 친미 서방권이면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자 중국의 동쪽을 견제할 수 있는 육군 기준 세계 4위인 군사 강국인 한국의 존재가 상당히 중국에게는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한반도가 남북 통일까지 됐을 경우 체급도 커질 뿐만 아니라 성장 포텐셜이 더 늘어나는 것도 모자라서 중국과 육로로 접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군은 물론 한미 동맹으로 중국 접경 국가 중 유일하게 미군이 주둔한 국가인 한국에서 주한미군이 유사시 중국의 육로로 진입이 가능한 통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한국은 중국 입장에서 인도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접경 국가가 됩니다. 이때 중국 동북부 영토에 있는 안 그래도
지금도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묘한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들이 한국 쪽으로 붙겠다고 나설 경우에 최악 중에서도 최악인 시나리오라 이것만큼은 반드시 저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한국 경제가 부쩍 발전된 상황에서 한중 무역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어서 중국이 이 역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지경입니다. 지금 당장 또 백두산부터 분쟁의 단초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마당에 이러한 고토의식 강화는 중국에 있어서 당혹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중국 정부의 의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남한과 북한이 남북 통일을 하게 되었을 경우를 언급하게 되는데 동독, 서독, 북베트남, 남베트남, 북예멘, 남예멘 결국에는 한민족이 선을 그어놓고 서로 적대시 할 당시에는 정말 적으로 인지가 되지만 다시 한번 통일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남한과 북한이 남북 통일을 하게 될지 아니면 영원히 통일을 안 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일이 된다면 군사력은 어느 나라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